자, 마인크래프트에서 크리에이트 모드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까요? curseforge에서 크리에이트를 찾아보세요. 1억 4천만 다운로드가 있죠? 파일 모드 로더로 가서 포기를 선택하고 원하는 버전을 고르세요. 제 경우엔 1.2기질 버전이에요. 이 버전을 저장하고 윈도우 수R 키를 눌러 앱 데이터를 입력한 뒤 로밍과 .minecraft로 들어가세요. 여기가 바로 모드 폴더의 버전을 저장할 곳이에요. 폴더가 없다면 우클릭해서 새로 만들고 앱모드라고 이름 지어주세요. 자, 이제 3개의 점을 클릭하고 파일 저장을 누르면 돼요. 이 파일은 문제없이 저장될 거예요. 자, 이제 끝났어요. 의존성이나 다른 요구사항은 없어요. 이런 복잡한 모드치고는 의외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모드에서 안산암 합금을 어떻게 얻나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믹서에 안산암과 아연 덩어리를 섞으면 돼요. 그건 좀 고급 방법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요. 이 재료가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보통은 철덩어리 2개와 안산암 2개로 만들어요. 이렇게 안산암 합금이 만들어져요. 정말 간단하죠. 안산암 코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건 통나무와 안산암 합금으로 만듭니다. 안산암 합금은 철 2개, 안산암 2개로 만들고 통나무에 우클릭하면 코팅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보시다시피 안산암 코팅은 유용해요. 기반이나 지지대, 축장식에 쓸 수 있죠. 황동 클레딩을 어떻게 만들죠? 간단해요. 참나무, 통나무나 껍질 없는 통나무, 그리고 황동 주개를 준비하세요. 통나무 위에 황동 주개로 우클릭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황동 주개를 만들려면 믹서, 구리 주개, 아연 주개, 그리고 활성 블레이즈 버너가 필요해요.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러면 황동 주개가 나와요. 알겠죠? 블레이즈를 활성화하려면 통나무로 우클릭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리 코팅을 어떻게 얻나요? 간단해요. 껍질 없는 통나무를 준비하세요. 구리 주개에 우클릭하면 구리 코팅이 생깁니다. 중요해요. 코팅은 어디에 쓰이나요? 여기 있네요. 보이죠? 지지대나 장식용으로 쓰여요. 구리 관련 액체나 다른 요소들과 함께 사용하죠. 좋아요. 메커니즘 모드에서 렌치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알겠죠? 우선 렌치는 키네틱 장치용 다목적 도구예요. 블럭에 사용하면 누른면 주위로 부품을 회전시키죠. 부품과 상호작용할 때는 웅크리세요. 광산 수레와 기차 기반 도구를 대체해요. 이제 언어 설정을 제대로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아이템을 조금씩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크랭크는 지금 파괴되네요. 하지만 회전시킬 수도 있어요. 이 기계 프레스를 봐볼까요? 지금은 돌릴 게 많지 않아서 찾고 있어요. 저기 있네요. 저 기어는 돌릴 수 있어요. 보이죠? 더 부수긴 싫지만 아이템 회전에 쓰여요. 모드의 모든 도구와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도구예요. 꼭 필요한 제작품이에요. 금판 3개, 톱니바퀴로 만들어요. 그리고 막대기도요. 보세요. 톱니바퀴를 가져와서 돌려볼게요. 보시다시피 여러 방향으로 돌아가네요. 엔지니어 안경은 뭐에 쓰이는 걸까요? 메커니즘 모드에서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안경을 쓰면 볼 수 있는 게 아이템의 구성 요소들이에요. 심지어 유전적 소비까지요. 알겠죠? 안경 벗으면 이게 안 보이는데 안경 쓰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유전적 소비도 볼 수 있고, 유전적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에너지 소비요. 그래서 기어들이 돌아가는 속도, 안경이 보호는 안 해주지만 꼭 필요해요. 헬멧으로 써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헬멧처럼 장착하면 돼요. 크리에이트 모드의 기계 프레스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네, 기계 프레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압착용으로요. 알겠죠? 크랭크나 에너지를 가하면 압착할 게 있는 한 계속 회전해요. 압착할 게 없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보세요. 저기 있어요. 알겠죠? 더 많은 용도가 있어서 살펴보러 가볼게요. 자, 여기서 간단한 소개를 해주네요. 보시다시피 아래 물건들을 처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물건은 바로 아래나 용기 안에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발명품이죠. 알겠죠? 여기선 분쇄기로 자동화하는 걸 보여주네요. 네, 이렇게 작동해요. 크리에이티브 모드의 크랭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여기 프레스가 있죠. 그렇죠? 자, 여기에 구리를 넣고 우클릭하면 프레스가 올라갑니다. 알겠죠? 보시다시피 크랭크를 앞뒤로 돌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할까요? 예를 들어 펜을 밀면 보이나요? 여기 보세요. 저기. 이건 안 보이고 이게 제일 잘 보이죠? 제가 밀면 입자가 모닥불로 가고 당기면 밖으로 나가요. 그렇죠? 이게 펜이에요. 알겠죠? 입자들이 밖으로 나갈 때, 펜이 배출할 때와 흡입할 때의 차이예요. 이게 바로 그 역할이에요. 에너지 연결 방향도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보관함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간단히 말해 보관함은 여러 아이템과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죠. 여기서 직접 볼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아이템을 놓는 장소로 사용돼요. 예를 들어 이 아이템은 Q키로 던지거나 놓으면 바로 배치돼요. 여기선 물 양동이를 몇 개 줍니다. 압축이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주로 아이템을 고정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거죠.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광물 시트 얻는 법 알려줄게. 구리, 철, 금, 백금 시트 같은 거 말이야. 간단해. 먼저 광물 주개를 준비해. 그 다음 기계 프레스를 만들어. 여기 보이는 레시피로 만들면 돼. 축과 안산함 등으로 만들어. 여기 축이 있네. 크랭크도 만들어. 레시피는 이거야. 마지막으로 저장고. 이렇게 만들어. 아이템 놓고 크랭크 우클릭하면 시트가 나와. 주고에 또 넣고 우클릭하면 다음 시트 완성.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돼. 자, 이렇게 하면 시트를 얻을 수 있어. 기계식 믹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계식 믹서의 용도를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믹서예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가마솥인 베이슨이 필요해요. 여러 재료를 넣어요. 예를 들어 파란 염료와 빨간 염료를 섞으면 마치 제작하듯이 보라색 염료가 만들어져요. 알겠죠? 또 다른 방법으론 같은 장치에 블레이즈 버너를 쓸 수 있어요. 블레이즈 화로예요. 이렇게 화로를 켜서 재료를 녹일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 블레이즈 버너가 있는데 우클릭으로 켜고 아연을 넣어요. 아, 그냥 던지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자, 들어갔어요. 구리도 넣고 보이시나요? 위에 뭐가 나타났죠? 아연과 구리예요. 이제 손잡이로 돌려볼게요. 붐붐붐붐. 잠깐만요. 아, 기어가 필요하네요. 죄송해요. 기어를 넣고 이제 손잡이를 돌려요. 자, 됐어요. 이 기어 보이시나요? 그래서 다른 기어와 연결해야 해요. 이제 그냥 섞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불길에 연료가 떨어졌네요. 자, 여기 있어요. 완벽해요. 섞이고 있고 저기 보면 볼 수 있을 거예요. 불길이 자꾸 꺼져서 혼합물이 안 나오네요. 제발 좀 켜져라. 이제 됐나요? 드디어요. 여기에 아이템 넣지 마세요. 필터가 돼요. 황동 주괴 아닌 건 안 만들어져요. 아까처럼요. 블레이즈 버너를 어떻게 얻나요? 사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먼저 빈 블레이즈 버너가 필요해요. 철판 4개와 네더렉 1개로 만들어요. 블레이즈를 잡아 빈 상자에 우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포획 완료. 그럼 이게 뭐에 쓰일까요? 가마솥이나 분지를 드는 데 쓰이죠. 영어로 바신이라고 해요. 나무로 불을 붙이고 블레이즈 케이크를 주면 더 좋아진대요. 파란색으로 변하고 더 뜨거워져요. 알겠죠? 여기 블레이즈 케이크가 있어요. 블레이즈 케이크는 어떻게 만들까요? 간단해요. 이 용암 주입기를 사용해요. 블레이즈 케이크 베이스에 용암을 부으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모드의 코팅 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여러 시연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펜을 설치합니다. 크랭크로 펜을 밀면 입자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웅크리면 밀어내고 서면 끌어당깁니다. 보시다시피 물, 불, 귀신불, 용암에 사용할 수 있어요. 작동 원리를 살펴볼까요? 보시다시피 기어가 있죠. 연결하면 하나는 밀고 다른 하나는 당깁니다. 레드스톤 체인을 바꾸면 작동이 달라져요. 그럼 이걸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유용할 수 있겠네요. 여기 보세요. 용암과 함께 쓰면 화로를 만들 수 있어요. 화로로 사용하는 거죠. 저장고에 아이템을 넣으면 요리가 됩니다. 불을 사용하면 고유한 제작법이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종을 네더용 유령 종으로 바꿀 수 있어요. 멋지네요. 여기 많은 제작법이 보이네요. 불펜은 기본적으로 음식을 요리합니다. 물펜은 콘크리트 가루를 일반 콘크리트로 바꿔요.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맷돌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간단해요. 크랭크를 넣으면 돌아가죠? 정말 간단합니다. 모드 설명도 볼게요. 보시다시피 기어와 크랭크를 넣었어요. 위에 놓은 아이템이 처리될 거예요. 아이템을 넣으면 갈리고 잠시 후 우클릭으로 얻을 수 있어요. 재밌는 건 여기서 복잡한 부분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걸 넣어볼까요? 미리 안에 들어가 갈리고 있어요. 이 반죽을 얻으면 그래요. 실제로 줘야 하네요. 반죽으로 슬라임 볼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 반죽을 물과 섞어 DOF를 만들고 염료로 슬라임 공을 만들 수 있어요. 거기서 접착제를 넣죠. 접착제를 얻는 복잡한 방법이네요. 슬라임을 직접 죽여도 되지만 각자 원하는 대로 하세요. 크리에이트 모드는 자동화가 가능해서 이런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기계식 물레방가는 크리에이트 모드에서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바퀴는 32rpm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렇게 큰 힘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요. 보시다시피 바퀴는 물이 흐르는 곳에서 작동해요. 물은 무한할 순 없고 계속 흐르는 흐름이 있어야 해요. 보시는 것처럼 나무 판자로 외관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선 설명이 없지만 쌓으면 8rpm과 250역수가 생겨요. 알겠죠? 3개를 쌓으면 RPM은 같지만 스트레스가 768로 늘어나요. 이해되죠? 이런 자동 발전기를 쌓으면 기계 스트레스와 출력이 높아져요. 속도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아이템을 여러 기기 앞에 놓으면 할당된 구성 요소의 속도를 측정합니다. 보시다시피 색상이 변하죠? 최대치에 가까우면 보라색으로 바뀌고 레드스톤과 연결할 수 있어요. 높을수록 레드스톤 신호가 강해질 거예요. 비교기와 비슷하게 작동하죠? 상자에 가까이 가져가면 반응해요. 지금은 낮은 상태예요. 이 정보가 보이는 건 엔지니어 고글을 썼기 때문이에요. 안 쓰면 안 보이니 꼭 착용하세요. 스트레스 측정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보시다시피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작은 바늘이 있어요. 이게 기계의 스트레스를 나타내죠. 기본적으로 측정기를 연결하면 돼요. 기어나 움직임이 많은 곳에 연결하면 스트레스를 계산해줘요. 여기 나온 대로 안경을 쓰면 바늘을 볼 필요 없이 가까이 가면 바로 에너지 양을 알려줄 거예요. 보셨듯이 비교기를 넣으면 상자처럼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상자가 더 차면 차는 만큼 신호가 길어지거나 강해져요. 스트레스 측정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간단해요. 대형 물레방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그 물레방아는 기본적으로 물을 밀어내는 역할을 해요. 여기선 안 보이지만 물이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물이 있죠? 실제로 바퀴를 움직이고 있어요. 이 물레방아는 작은 것의 2배인 500EB의 힘을 가져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죠? 연결하면 돼요. 움직임을 만들고 그로 인해 힘도 생성해요. 보시다시피 물을 많이 넣어도 성능이 좋아지지 않아요. 더 빨리 돌지 않을 거예요. 전류만 통과하면 돼요. 이렇게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어요. 깨지거나 타지 않거든요. 아, 통나무로 색을 바꿀 수 있어요. 통나무로 했던 것 같아요. 계획 널빤지로 색을 바꿀 수 있어요. 원하시면 사용해 보세요. 풍차 베어링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501E의 텐션이 있고 이 아이템은 당신이 때리면 여기서 모든 걸 보여주네요. 기본적으로 당신이 때리면 아이템을 놓고 베이스를 깔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장치들과 함께 사용해요. 그 장치들은 지금은 못 집네요. 하지만 이거예요. 풍차 돋프레임과 풍차 돋치예요. 작동 방식은 이걸 여기 놓고 저걸 저기 놓고, 자, 이걸 놓는 걸 보세요. 이 베이스를 탁탁탁, 알겠죠? 전부 조립하고 싶진 않지만,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베이스를 놓으면 저절로 돌아가요. 다시 말하지만 조립하긴 싫지만 보여드리려면 해야겠네요. 이 모든 작업 후에는 기계를 우클릭하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보세요. 우클릭이에요. 바꿀 수 있어요. 유지하면 회전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계속 따라해 보세요. 우클릭하면 멈출 수 있어요.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가만히 있고 계속 편집할 수 있어요. 더 넣는다고 더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1024개예요. 이 높이를 빼도 얘는 24개로 똑같아요. 제 맘대로 늘려볼게요. 펑펑펑. 갔나 안 갔나? 아닌 것 같죠? 그래도 자, 처음 와보고 256개네요. 늘어났어요. 그렇죠? 뭔가는 늘어났겠죠? 자,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간단해요. 기어박스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변속기는 X축 방향으로 움직임을 전달해요. 예를 들어 X축 회전이 가능해요. 이걸 Y축으로 바꿀 수도 있죠. Z축도 가능할 것 같아요. Z축은 여기 나중에 연결한 수직 변속기가 필요해요. 크리에이트 모드 설명을 봐도 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회전점 간 회전이 좀 비효율적일 수 있대요. 기어로도 가능하지만 번거로워서 이걸 쓰는 거죠. 이게 다예요. 보세요. 역방향도 가능해요. 실제 기어처럼 반대로 돌아가요. 네, 정말 기어와 같네요. 수직 방향용도 따로 있어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간단해요. 크리에이트 모드에서 클러치 작동 원리는 여기 이 작은 상자 보이죠? 이게 하는 일은 간단해요. 직선 회전을 주고 클러치는 그 신호를 끊어 연결을 차단해요. 중앙 장치가 과부하될 때 이걸 쓰죠. 기어 변속이나 시퀀스 기어 변속은 뭐에 쓰이나요? 알겠죠?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크랭크를 돌리면 샤프트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같은 방향으로요. 기어 변속을 활성화하면 토글돼요. 이해되나요? 말 그대로 그게 하는 일이에요. 시퀀스 기어 변속은 다른데 지시에 따라 움직임을 번갈아 가며 바꿔요.
보세요.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3번 움직이죠. 레드스톤 신호로 그렇게 해요.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벨트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먼저 염료로 염색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둘째, 아이템을 운반하는 데 사용돼요. 설치하려면 축 2개가 필요해요. 벨트를 우클릭하면 설치돼요. 알겠죠? 아이템 운반 외에도 수직, 대각선 설치가 가능해요. 수직으로는 아이템을 운반 못해요. 이건 꼭 알아두세요. 보세요. 우클릭하면 선택 해제할 수 있어요. 벨트를 따라 축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선 수직에 대해 설명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설명도 있네요. 아니에요. 여러 지점을 추가해 기어 파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대각선은 되지만 수직은 안 돼요. 수직은 움직임을 전달하는 데 쓰여요. 즉 축의 회전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기어박스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여기 기어박스가 있네요. 작동 방식을 조금 살펴봅시다. 하나를 돌리면 나머지도 따라 돌아가죠. 그렇죠? 천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여기 설명도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에게 같은 힘 같은 속도로 모든 출력에 전달해주죠. 알겠죠? 이렇게 하면 재사용할 수 있어요. 위에 키를 쓰면 출력을 수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즉 우리가 만든 것의 수직이 되는 거죠. 기어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여기 크리에이티브 엔진이 있어요. 기본 속도를 높이면 빨라지지만 너무 빨라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본 속도를 1로 설정해 볼게요. 처음에는 매우 느리게 움직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큰 기어에서 작은 기어로 연결하고 다시 큰 기어로 연결해요. 이걸 반복해요. 큰 기어, 작은 기어, 큰 기어, 작은 기어.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 돼요. 처음엔 움직임이 거의 없다가 점점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속도를 16으로 올리면 처음은 16, 마지막은 256이 돼요. 스트레스 없이 속도를 높일 수 있어 좋아요. 하지만 이런 걸 너무 많이 쓰면 프레임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애니메이션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해요. 증기기관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알겠죠? 좋아요. 증기기관을 만들어 봅시다. 기본적으로 증기기관은 여기에 부품 이름은 안 나오네요. 이 상자들이 유체 탱크예요. 알겠죠? 다 연결하고 유체 파이프로 기계 펌프에 연결해요. 이게 물을 펌핑할 거예요. 알겠죠?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요. 알겠죠? 열도 필요한데 아래 모닥불로 충분해요. 이 펌프를 돌리려면 기어가 필요해요. 알겠죠? 여기 큰 기어가 펌프에 연결돼요. 자동 회전하는 변속기로 전달되고 이 기계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요. 이제 기본 설명했으니 303으로 만들고 탱크 출구를 연결해요. 이 통계는 자동으로 입력돼요. 여기 보시면 팔을 배치했죠? 위가 아니라 옆에 놓았어요.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보세요. EXE로 만들었어요. 원하면 EXE로 만들어도 돼요. 저 팔이 에너지를 공급해요. 이 기어에 에너지를 줘서 물 펌프를 직접 작동시켜요. 보시다시피 원하는 곳에서 물을 뽑아내요. 그게 다예요. 여기선 블레이즈를 써요. 더 강력하죠. 블레이즈는 계속 채워야 해요. 나무 공급 기계가 필요할 거예요. 나무 농장이 없다면 수익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여기선 더 과하네요. 블레이즈를 쓰래요. 사실 나무보다 구하기 쉽죠. 여기 보세요. 엄청 큰 기계의 기어가 많이 돌아가요. 자, 이건 열심히 하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생성 모드에서 퍼널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여기 2개가 있어요. 큰 퍼널과 황동 퍼널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줄 건 상자에서 아이템을 꺼내거나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흡수할 수 있죠? 위에서 인벤토리로 아이템 전송해 줘요. 렌치로 입력을 결정해요. 렌치로 아이템 출입을 조절할 수 있어요. 중요해요. 여기 아이템 놓으면 버리는 걸 볼 거예요. 보세요. 아이템을 버리고 있어요. 왜죠? 출력 모드라서요. 입력 모드면 달라요. 빨간색과 레드스톤 표시는 출입 방지용이에요. 아이템 말이에요. 그게 다예요.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덕트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알겠죠? 덕트는 기본적으로 아이템을 위아래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로 인벤토리 간의 수직 이동이 가능해요. 이해되시나요? 보시다시피 렌치로 창을 만들거나 블록으로 덮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간단히 말해 아이템을 수직으로 운반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메커니즘의 중량 이젝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던지면 돼요. 여기서 저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작동 방식은 간단해요. 먼저 이젝터를 설치하죠. 알겠죠? 이 이젝터는 기어 등으로 장전하면 약 32블록 정도까지 발사할 수 있어요. 단 직선으로만 가능해요.
이걸로 여러 개를 조합하면 재밌을 거예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발사할 수 있죠. 저기 보이시죠? 아이템도 가능해요. 제가 직접 날아봤지만 아이템도 발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제가 날아간 거리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 20, 약 30블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장전하는 방법은 여기 보이는 대로예요. 착착착착 보시다시피 천천히 내려가요. 많은 압력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참고하세요. 설치는 이렇게 해요. 오른쪽 클릭 길게 누르고 어떻게 했더라? 앉아서 오른쪽 클릭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창이 뜹니다. 앉아서 오른쪽 클릭하면 창이 뜨죠. 보이시죠? 이제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터널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안산함과 황동으로 만들어요. 터널은 산속에서 우리 벨트를 덮는 역할을 해요. 그게 다예요. 그럼 왜 덮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아이템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만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나머지는 따로 가게 해요. 왜 덮어야 할까요? 아이템이 새지 않게 하려고요. 물건 떨어져도 새지 않게 해요. 황동 터널은 양쪽에 필터가 있어 아이템을 걸러내요. 각 방향으로 나가야 할 아이템을 정해요. 이렇게 추가 기능이 있어요. 자, 회전 속도 컨트롤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황동 케이스와 정밀 메커니즘으로 만드는 아이템이에요. 정밀 메커니즘은 금박과 여러 프레스로 만들어요. 하나는 큰 톱니바퀴로, 다른 하나는 철 조각으로 구동해요. 이걸 그냥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80% 확률로 이 도구를 얻을 수 있어요. 황동 주개로 만든 황동 케이싱도 있어요. 나무를 넣고 우클릭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축의 회전 방향을 바꾸고 기어로 전환할 수 있어요. 또한 출력 속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먼저 회전이 있어요. 오른쪽 왼쪽 회전이죠. 그 다음엔 속도인데 256개가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걸 밀어보면 봐요. 저기 풀스피드로 나가고 있죠? 좋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크랭크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됐네요. 반대로 해도 작동해요. 그렇죠? 당연히 속도에 주의해야 해요. 이건 최고 속도니까요. 비용은 좀 들지만 기어를 빨리 가속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파쇄기 휠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크리에이트 모드의 이 아이템은 여러 합금으로 만들어졌어요. 보시다시피 이것은 기계 제작기로 만드는 조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두 개를 줍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에 쓰이나요? 자, 이 두 개를 붙여볼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요. 둘 다 안쪽으로 향하게 하고 금 같은 아이템을 던져 넣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원석으로 변할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에요. 여기 활용법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크라임 사이트를 넣으면 철을 얻을 수 있죠. 레드스톤을 넣으면 레드스톤과 경험치, 조약도를 줍니다. 심지어 다이아몬드 갑옷도 만들 수 있어요. 꽤 쓸모 있는 아이템이에요.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름 쓸모가 있거든요. 엄청난 건 아니고 악용될 만한 건 아니지만 경험치 등을 주니까 한번 보세요. 메이크의 기계 팔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자, 큰 도구와 3개의 황동판으로 만든 도구가 있어요. 정밀 메커니즘 등이 있죠. 알겠죠? 오른쪽 클릭하면 3가지 모드가 있어요. 보이시죠? 라운드 로빈, 강제, 첫 대상 선호 모드예요. 그럼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이건 무기예요. 아니, 이건 손이에요. 물건을 옮기는 역할을 해요. 여기 설명대로 오른쪽 클릭으로 대상을 지정해요. 기계를 들고 배치하면 돼요. 두 지점 지정 후 기어를 주면 물건을 옮겨요. 크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자동 제작기나 인벤토리 이동에 유용해요. 상자 간 이동이나 물건 정리도 가능해요. 가장 실용적진 않지만 컴팩트해서 유용할 때가 있어요. 참고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크리에이트 모드에서 파이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자, 여기 있습니다. 스마트 유체 파이프와 유체 파이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파이프들은 유체를 효과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한 유체 탱크에서 다른 탱크로 유체를 운반할 수 있죠. 공구로 우클릭하면 파이프를 투명하게 만들어 내부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연결이 수직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펌프를 통해 유체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 스마트 유체 파이프는 유체와 유체 유형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원에 직접 설치하면 어떤 유체를 추출할지 지정할 수 있어요. 우클릭으로 일종의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유체만 원한다고 지정하는 거죠. 여러 입력이 있을 때 각각 필터를 설정해 모든 게 같은 탱크로 가고 섞이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간단합니다. 메이케 모드에서 기계식 펌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도구가 있는데 이게 하는 일은 펌프예요. 알겠죠?
기계, 액체를 펌핑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한 탱크에서 다른 탱크로 액체를 펌핑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기어로 작동하고 움직임이 필요해요. 여기서 움직임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죠. 번갈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기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야 해요. 여기 이 작은 화살표가 보이시죠? 제가 ESC 키를 누르면 저기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보이시나요? 당연히 반대쪽을 가리키게 해야 해요. 알겠죠? 그러면 다시 설치하거나 렌치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돼요. 렌치로요. 호스 풀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도구는 많은 양의 유체를 채우거나 배출하는 데 사용돼요. 기본적으로 운동 에너지, 즉 움직임을 이용해요. 호스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반대로 하면 후퇴해요. 여기 파이프를 연결해 물체를 추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물을 배출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보세요. 물을 빼낼 수도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호스로 내려가서 주변 용암을 다 빼낼 수 있어요. 사실 이 기능은 좀 미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유체 밸브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알겠죠? 이게 유체 파이프와 철판이 있는 유체 밸브예요. V키를 누르면 파이프를 통해 유체가 어떻게 흐르고 제어되는지 볼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유체가 도착하고 있어요. 유체가 통과하려면 밸브를 열어야 해요. 간단히 멈추거나 흐르게 할 수 있죠. 왜 멈추거나 흐르게 할까요? 예를 들어 탱크가 이미 가득 찼다고 해봐요. 또는 탱크를 옮기는 중이라 액체가 더 필요 없을 때요. 이렇게 하면 액체 유입을 막을 수 있어요. 이상이에요. 책 저장소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건 800ml 용량인데 800큐브예요. 예시를 볼게요. 여기 양이 있죠? 여기 써 있어요. 유체 탱크로 많은 액체를 저장할 수 있어요. 맞죠? 여기서 우리에게 유용한 작은 메커니즘들을 볼 수 있어요. 레드스톤도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최대 용량일 때 상자처럼 레드스톤 신호를 줘요. 최대 출력은 15개예요. 여러 용도를 설명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체 저장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간단해요. 이게 다예요. 휴대용 유체 인터페이스 작동법은 잘 보세요. 네. 여기 구리 케이스와 슈터가 있어요. 화살표가 위쪽을 가리키는 게 중요해요. 유용성을 볼게요. 유체 탱크가 움직여서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하네요. 보세요. 탱크가 움직여서 파이프로 접근이 불가능해요. 이 부품은 수축 없이 제외된 탱크와 상호작용 가능해요. 잘 보세요. 네. 두 번째 블록을 하나 간격으로 놓을게요. 지나갈 때마다 서로 연결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체를 발사할 거예요. 또는 주입할 거고요. 탱크 회전 기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액체를 다른 기계로 옮기는데 유용해요. 왜 직접 연결 안 해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죠. 여러 액체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세 가지 액체, 각각 필터가 있다고 해봐요.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유용할 거예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많은 가능성이 열려요. 기계식 베어링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자, 잘 보세요. 제작은 슬래브, 케이싱, 샤프트로 간단해요. 이게 우리 기계 전체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뭐에 쓰이는지 토론할 수 있겠네요. 솔직히 저는 확신해요. 이건 통신센터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두 입구와 두 출구가 있다면 액체가 한쪽으로 들어와 필터를 거쳐 다른 쪽으로 나가게 할 수 있죠. 또는 하나의 입구와 세 개의 출구도 가능해요. 이렇게 세 출구를 번갈아 필터링할 수 있어요. 또는 두 기계를 연결하고 창고로 자원을 관리해요. 이렇게 두 기계가 생산하면서 창고에 저장하니까 자원 관리와 보관을 번갈아 할 수 있는 회전 구역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각자 용도를 찾아가거나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보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활용하겠죠? 자, 이 도구의 작동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었길 바랍니다. 기계식 피스톤과 점착 피스톤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The Sick 케이싱으로 만들어요. 알겠죠? 피스톤 연장부와 슬랩으로 구성돼요. 그리고 같은 방식이에요. 알겠죠? 점착성을 위해 슬라임볼을 추가해요. 이 아이템들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보시다시피 기어가 있어 앞에 블록을 움직일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용도를 보고 있어요. 이 기어, 이 순차 기어박스, 알겠죠? 이걸로 우리가 하는 걸 조금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접착제로 붙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큰 구조물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건 글쎄 각자 용도를 찾겠지만 저는 솔직히 몇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이 피스톤들을 일반 피스톤과 결합하면 정말 재밌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크리에이트는 단지 자체 레드스톤뿐만 아니라 마인크래프트에 레드스톤도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도르래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도구는 제작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 설명이 있네요. 보세요. 그 엘리베이터는 두 지점 사이에서 구조물을 수직으로 움직이거나 당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캐빈을 만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다 접착제로 붙여서 게임이 한 조각으로 인식하게 하고 여기 회전자로 기어를 넣어요. 그러면 연결이 돼요. 알겠죠? 이제 이 엘리베이터 여기선 수축이 없네요. 이 블록으로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법을 설명해요. 보시다시피 엘리베이터를 올리고 내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엘리베이터가 완성돼요. 마인크래프트에서 엘리베이터가 유용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요. 알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정말 멋져 보여요. 집에선 재밌겠지만 실용성은 전혀 없어요. 네? 네. 말씀드리죠. 여기서 다양한 입력과 출력, 심지어 열 수 있는 문까지 설명해 주네요. 알겠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부를 수 있을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 방법은 모르겠어요. 보세요. 봤어요? 버튼 누르면 오네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하고 싶으면 여기서 W 키만 누르면 돼요. 레드스톤 링크, 이 아이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안산함 추적과 송신기로 제작되는데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하는 일은 이 레드스톤 링크가 레드스톤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송하는 거예요. 즉, 이건 무선 레드스톤이에요. 거리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아이템에 입력을 주면 이 레드스톤 아이템과 다른 것들이 마치 원격 트리거처럼 활성화돼요. 슬롯에 아이템을 놓으면 주파수가 바뀔 수 있대요. 예를 들어 여기 철개와 묘목이 있으면 철개와 묘목이 있는 것만 활성화돼요. 이렇게 하면 같은 구역에 여러 개가 있어도 모두 동시에 활성화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펄스 중계기 작동 원리는 틱, 초, 분 등 다양한 설정이 있어요. 펄스 방출 주기를 정하는 거죠. 이건 리피터예요. 작동 방식을 볼까요? 레드스톤을 받아서 틱 단위로 신호를 보내요. 레드스톤의 미니 입력이죠. 이거 정말 멋져요. 일반 마인크래프트에도 있어야 해요. 솔직히 말해서요. 시계 만들 필요가 없어지니까 3개 렉 걸리게 하는 것들 대신 이것만 있으면 돼요. 레드스톤 시계가 필요 없어져요. 이게 다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드스톤 펄스 컨트롤러 작동법은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 상자예요. 보이죠? 여기서 간단한 소개를 해줘요. 이렇게 말하죠. 최대 6개 버튼까지 레드스톤 링크 제어 가능이라고요. 우클릭으로 컨트롤러 사용이라고 하네요. 활성화 중엔 컨트롤러 움직임이 사용돼요. 웅크린 차에 우클릭하면 설정 매뉴얼이 열려요. 우클릭을 하면 링크 수신기에서요. 레드스톤 링크에서 블라인드 모드를 켜요. 6개 컨트롤 중 하나를 눌러 활성화하거나 링크 주파수 중 하나에 할당해요. 그리고 강단에 우클릭하면 쉽게 활성화할 수 있어요. 웅크린 채 우클릭하면 다시 가질 수 있어요. 알겠어요? 좀 놀랐네요. 보세요. 저기서 우리가 조금 설명받은 내용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예를 들어 여러 가지를 제어하기 위한 거예요. 컨트롤러들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 주파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클릭하고 앉아서 주파수를 할당하면 돼요. 자, 보이시죠? 이제 이론상으로 이 주파수가 여기 여러 주파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각 주파수는 버튼으로 활성화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스페이스바와 왼쪽 컨트롤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이 주파수를 이 레드스톤 링크에 할당하고 땅을 넣어요. 이론상 오른쪽 클릭하고 W 누르면 활성화돼야 해요. 보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작동이 안 되네요. 보세요. 오른쪽 클릭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 우클릭하고 위 할당했는데 보셨나요? WASD 스페이스 왼쪽 컨트롤 누르세요 라고 해요. 이제 우클릭하고 W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전혀 반응이 없네요. 즉흥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주파수는 DE 있고 웅크리면 할당되는데 그렇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무 일도 안 해요. 드디어 성공했어요. 기본적으로 웅크리고 우클릭해야 해요. 알겠죠? 그리고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레드스톤 전송, 보내는 것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신 모드로 설정해야 해요. 알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주파수를 보면 주파수는 도어 스페이스예요. 알겠죠? 말했듯이 우클릭으로 할당돼요. 우클릭하고 D로 이걸 스페이스로 저걸 활성화해요. 보이시나요? 붐붐붐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어요. 이 컨트롤러로
원격으로 레드스톤을 강단에도 놓을 수 있어요. 알겠죠? 우클릭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뿜뿜. 그냥 우클릭만 하면 작동해요. 컨트롤러를 고정시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다시 우클릭하면 할당이 해제돼요. 이게 다예요. 좋아요. 크리에이트 모드의 로프 플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여기 이 아이템의 제작법은 이렇습니다. 양모로만 만들어요. 기능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도르래를 당기는 거예요. 호스와 달리 이건 물건을 옮기는 데 쓰입니다. 블록이나 구조물을 이동시켜요. 이론상 수직으로만 가능해요.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평으로는 시도하지 마세요. 이걸로 물건을 올리고 내릴 수 있어요. 그게 다예요. 기계 조립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도구는 이렇게 만든 전자관으로 제작됩니다. 알겠죠? 광택 석영은 장미 석영과 사포로 만듭니다. 장미 석영은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황동 체이싱은 나무 조각으로 만들죠. 이게 다예요. 황동 두 개로 우클릭하면 돼요. 그럼 이게 뭐에 쓰이나요? 기본적으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건 보시다시피 한 번에 3개씩 가져갑니다. 작업대라고 상상하세요. 알겠죠? 여기서 작동 방식을 조금 보여줍니다. 아이템이 오른쪽, 아래로 가고 중앙은 아래로, 왼쪽은 모두 왼쪽으로 갔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모입니다. 자, 이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 볼게요. 상상하기 좀 어렵지만 여기 나무를 놓는 걸 봐. 오른쪽 클릭으로 아이템을 놓는다고 하네. 저기 디스펜서 제작법이 보이지? 천천히 아이템을 밀어 넣어 피스톤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어.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재료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피스톤이 완성돼 레드스톤으로 제작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하네. 여기선 예를 들어 곡괭이를 만들어. 이렇게 우리도 자동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어. 기계식 베어링 작동 원리는 자, 잘 보세요. 제작은 슬래브, 안산함 케이싱, 샤프트예요. 이게 우리 기계 전체를 회전시키는 거죠. 이게 뭐에 쓰이는지 토론할 수 있겠네요. 의심 없이 통신센터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두 입구와 두 출구가 있다면 액체가 한쪽으로 들어와 필터 거쳐 다른 쪽으로 나가게 할 수 있죠. 또는 입구 하나에 출구 셋이에요. 이렇게 세 출구를 전환하고 걸러낼 수 있죠. 또는 연결된 두 기계와 자원 관리소가 있어요. 이렇게 두 기계가 생산하면서 창고에 저장하니까 자원 관리와 보관을 번갈아 할 수 있는 회전 구역이 필요해요. 잠깐만요. 제가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각자 용도를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활용해 보세요. 자, 이 도구의 작동 방식이에요. 유용하셨길 바랍니다. 기차 관찰자는 어떻게 작동해? 기본적으로 레일을 깔아. 거기에 기차 선로를 놓고 이 관찰자는 기차가 레일을 지나가는지 감지해. 간단하지만 그게 하는 일이야. 레일 없으면 못 써. 중요해. 그런데 이게 레일이라고 하나? 레일, 컨트롤러 레일. 기차 검색하면 뭐 나오려나? 아, 기차 선로네. 봐, 여기 있어. 기차, 문, 제어, 역, 근육, 저울. 기차는 만들어야 하나?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야. 봐봐. 이것도 있네. 이건 새로운 거 아냐? 여기 봐. 날카롭게 돌리래. 저기 봐. 이걸로 우클릭하면 관찰자가 나와. 우클릭하고 붐, 관찰 시작. 기차가 지나가면 그게 다야. C8로 여기 갈 수 있을까?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작동해. 똑똑한 관찰자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관찰자는 전자 브러쉬 케이스 관찰자로 구성돼요. 그 유용성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도구 안에 여러 아이템이나 유체를 감지하는 데 쓰여요. 도구 말이에요. 알겠죠? 필터를 위에 놓고 앞 블록이 원하는 거면 레드스톤 신호를 보내요. 레드스톤 신호가 전송된 걸 보셨나요?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면 신호를 보내는 데 쓰이죠. 여기선 작동법만 보여주고 실제 쓰임새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똑똑한 관찰자가 작동합니다. 사실 꽤 똑똑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관계값 스위치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도구는 전자관 두 케이싱 레드스톤 비교기로 만들어요. 간단히 말해서 모니터를 바꾸고 상자가 얼마나 찼는지 알려줘요. 이 더블 상자요. 내용물이 너무 가득 차면 레드스톤 신호가 보내져요. 레드스톤이 다시 내려갈 때까지 신호가 계속 보내져요. 한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즉, 이 한도까지 아이템을 모으는 거예요. 한계에 도달하면 다른 한계까지 내려가요. 이렇게 작동하고 유체 탱크 등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아이템을 계속 움직이지 않고도 올바르게 이동시키는 제어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좀 과할 수도 있어요. 약간의 렉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증기기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여기 이 도구 증기기관인데요. 기본적으로
분당 1024회 회전이 필요해요. 이 증기기관을 열 발생기 출구에 설치하면 됩니다. 이건 물펌프로 내부에 물을 보내고 모닥불로 가열돼요. 이렇게 생성된 에너지가 증기기관을 통해 전달돼요. 이게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움직이게 하죠. 힘이 셀수록 더 빨리 더 많은 기어를 움직일 수 있어요. 바로 이게 하는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좋아, 마지막으로 증기 휘파람에 대해 말해볼게. 알겠지? 이 증기 휘파람은 주로 유체 탱크에 설치해 사용해. 여기 유체 탱크가 있고 아래에 열이 있어 보이지? 이 증기가 휘파람 소리를 낼 거야. 그러니까 더 길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탱크가 가득 찼을 때 소리를 낼 거야. 레드스톤 신호를 보내면 활성화돼서 경고음을 울릴 거야. 소리로 경고하는 방법이지. 알겠지? 자, 이걸로 가이드를 마쳤어. 크리에이트 모드에는 정말 많은 기능이 있어. 농장도 만들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어. 농장, 공장, 모든 걸 만들 수 있지. 솔직히 난 일반 마인크래프트 농장도 안 해봤어. 하지만 뭐 언제든 해볼 수 있겠지. 그렇지? 채널도 잘 되고 있으니 모드 리뷰와 농장 영상을 번갈아 올릴 수도 있겠어. 어때? 괜찮지 않아? 난 원래 기술적인 플레이어니까 의견 댓글로 알려줘. 다음에 봐요.